안녕하세요. 선예 건축 이야기 선예 이모입니다. 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제 현장을 가볼 건데 네. 지금 공사가 이제 꽤 진행됐잖아.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보고 그리고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자. 좋아요, 좋아요. 그래 한번 볼까? 자, 기초하려고. 이제 기초하려고 방음벽 쌓고 이제 터파기를 지금 하고 있지. 이제 땅을 다 파고 이제 잡석을 깐 거야. 그리고 이제 비닐을 넣고 버린 콘크리트 치고 단열재 넣고 그리고 이제 기초 철근을 이제 막 배관을 하고 있지.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안에 배관들을 종합 쪽으로 빼는 거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고 이제 기초 타설 그리고 주변에 흙을 채운 다음에 이제 기둥 철근들, 벽 철근들 지금 올리고 있는 거고 이제 슬라브에 거푸집을 이제 대고 밑에 동발이 받치면서 이제 거푸집이랑 동바리가 입에 잘 붙더라고요. 이제 이게 뭐지? 단열재? 그렇지. 요번에 현장 가면은 1층에 천정 단열재를 볼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거푸집을 다 뜯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한 거푸집이 1층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가서 현장 가서 보면 돼. 자, 이제 보철근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지. 제 지난번에 같이 가서 밟았던. 그치, 거철근들. 잘 보이네요. 뭐가 뭔지. 그치. 이제 콘크리트 탓을 하는 거고. 비계 설치하고. 그치? 오, 비계. 다시 이제 외부에다가 거푸집을 대고 창에 구멍을 내고 그리고 이제 철근들을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내벽 철근을 넣고 그리고 이제 안쪽에 거푸집을 또 다 대기 시작을 해. 그리고 나면 다시 슬라브. 다시 슬라브에 철근을 이제 깔고 네. 전선관들을 배관을 하고 배수 배관들 만들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탓을 하고 다시 외부에 또 거푸집을 대고 그 다음에 철근들을 안에 넣고 또 전선관 넣고 그 다음에 내벽에 있는 벽에다가 이제 유로품을 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슬라브를 거푸집을 설치를 하는 거지. 여기 보이는 여기 뭘까? 단열재일까요, 저것도? 그렇지, 여기 단열재. 이것도 현장 가서 볼 수 있을 거야. 전선 배관갱을 깔고 그 다음에 슬리브 묶고 배관들을 넣고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타설. 타설하고서 매끈하게 하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계속 보면 볼수록. 근데 실제로 가서 면을 보면은 그렇게 매끈하진 않아. 그죠. 다시 이제 외부에다 비계를 설치를 하고 이제 가림막이 쳐 있으니까 이제 안에가 잘 안 보이지, 그지? 네네. 이제 벽 거푸집을 댄 거고 벽철근 배관 들어가고 전선관 배관 들어가고 계속 반복이 되네요. 그렇지. 그래서 골조는 한 층이 계속 반복적인 작업인 거야. 오늘 이걸 다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림막이 언제 해체가 되느냐 하면은 외벽 마감이 다 끝나고 그래서 공사가 끝날 때쯤 이게 철거가 돼. 이게 마지막 이제 타임레스를 보고 있는 거야. 그래도 아쉽네요. 꽤 재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이 몇 층까지 됐지? 1층, 2층, 3층, 4층까지 된 거야. 네, 그지? 4층. 이제 5층 지금 철근 배관 아마 하고 있을 거야. 근데 요번에도 현장은 같이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혼자 갔다 와야 될 것 같고 자꾸 같이 안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 현장 갔다 오면은 내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내가 또 설명을 또 해줄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날씨가 좀 선선하니까 저번에 갔을 때 좀 그렇게 덥진 않을 거야. 그렇겠죠. 그래서 현장 잘 다녀오고 갔다 와서 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예. 또 뭐가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게 뭔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현장이 계속 높아져가고 업그레이드 되면서 뭔가가 계속 생기고 있죠. 그래서 저건 이제 추락 방지망이라고 해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뭐 작업자가 혹시나 떨어졌을 때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이 떨어졌을 때 밑으로 뭔가 떨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저것도 설치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이제 10m 이내에 한 단을 설치하고 각도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도 내외, 뭐 길이는 한 2m 내외 이렇게 딱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아예 그렇게 디테일하게 정해져 있는군요. 네.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5층까지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요번 층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예,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저 처음 왔을 때보다 동바리가 엄청 없어졌어요. 다. 네.
제가 그때 설명드렸듯이 이제 28일 강도가 지나면 이제 동발을 해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존치 기간은 다 지나서 이제 철거를 했지만 위에서 작업을 하게 되니까 그 충격이 올 수가 있어가지고 볼을 조금 더 받쳐가지고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설치를 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거를 해도 되지만 볼을 안전을 위해서 네네. 제가 들어오면서 봤는데 네. 이 핀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실선도 가여 있고 이게 뭔지. 저번에 왔을 때 유로 폼이 있었고 외부 폼이 있었고 내부 폼을 또 붙인다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바깥에 하고 안쪽 폼의 간격을 유지해가지고 이게 더 벌어지지 않고 더 줄어들지도 않게 하는 이제 그건데 이걸 그냥 그대로 위에 뭘 하게 되나요? 뭐 미장을 한다던가? 제거를 다 해야 되고요. 특히나 외부에 노출되는 데는 이 핀 방수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방수까지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뭐 안전모 같은 거 걸어놓는 건가 싶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 자국은 그럼 그 제거를 하면서 생긴 자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유로폼하고 유로폼 사이에 발생한 자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로폼 한 장의 모양이 그대로 딱 보이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거 모양만 봐도 이게 대충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요? 예, 왜냐면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지나가다가 이게 한 3m 되겠구나. 이 폼 모양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시군요. 여기 지금 구멍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대로 공사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공극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고기가 조금씩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위에서 부어놓고 박스들이 있으면 그 밑에까지 다 채우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좀 요 정도 같은 경우에는 무수축 몰탈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면을 다시 보수를 하고요. 만약에 요거보다 조금 더 심하다, 철근이 노출된다 하면은 보수 작업을 하는 작업을 추가로 다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감이 붙을 때는 이런 빵꾸난 모양들이 없도록 다 만들고 나서 작업을 실시합니다.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네네. 저는 그냥 부으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보수를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한다. 네. 알면 되겠네요. 여기 천장 보시면은 네네. 또 다르잖아요. 네네네. 요거 그때 뭔지 기억나시나요? 단열대인가요? 예, 맞습니다. 단열재. 그래서 밑에서 봤을 때는 열이 이제 이 반사돼서 나올 수 있게 은박지처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우리 저 위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 층에 가서 보시면은 요 반대편 모양을 한번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구조가 보 구조라고 알면 될까요? 네네. 은색으로 보이는 면들이 보의 하부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지금 거푸집 아직 해체를 안 한 부분들은 슬라브의 밑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층에는 저희가 보를 이렇게 다 설치를 한 거고, 2층부터는 또 보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그걸 또 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네네네.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곳이 이제 주차장이고요. 네네. 예, 요 뒤에 보이는 게 코아라고 하는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실이고, 이쪽에 보시는 데가 이제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이 따로 1층에 있는 건가요? 네. 보통 세대마다 하나씩 다 들어가 있잖아요, 보일러실이. 조금 독특하네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캐스케이드 보일러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전체 건물의 난방을 이 보일러실에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효율도 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전체 세대에 201호에서 보일러를 켰는지,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요금을 바로바로 이제 나와서 지로로 통지할 수 있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도 이제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중규모, 좀 대형 현장에서 많이 쓰여집니다. 호텔 같은 경우에 각실로 다 제어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데, 소규모 주택에서는 아마 저희 현장이 처음일 겁니다. 그럼 굳이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건물 같은 경우에 이제 수익형 건물로 해가지고 관리를 외부에 맡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전자로 다 확인할 수 있게. 좀 더 용이하게 하려고 선택하신 거군요. 네,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도 다 이제 전자 형식으로 관리를 하고 IoT로 이용해서, 그리고 냉난방도 똑같고요.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도 들어오는데 그것도 다 IoT를 이용해서 몇 호에서 어떤 자동차를 충전했는지까지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경우네요. 최첨단 소규모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1층 설명은 한 요 정도까지 드리고, 공사가 위에 더 많이 진행됐으니까 한번 올라가서 더 추가적으로 보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올라가시죠.
제가 지금 계단으로 올라오면서 봤는데 이렇게 구멍이 나요 있네요. 이게 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동발이 받친 자국인가 생각했거든요. 계단실이나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내가 오면 불 탁 켜지죠? 아, 센서등? 아니면 뭔가 불이 계속 켜 있거나 그래서 그 전기가 공급될 수 있는 박스를 미리 이제 묻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등을 달기 위해 어떻게 보면 미리 설치해 놓은 거네요. 네네네. 요런 건 혹시 뭔지 아실까요? 이건 알 것 같아요. 콘센트. 오, 정답입니다. 근데 얘는 똑같은 모양으로 한 건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스위치도 있을 거고 아, 스위치. 네네. 월패드라는 걸 혹시 아시나요? 네네, 뭔지 알아요. 초인종을 누르면은 그거 이제 열 수 있는 그것도 다 선이 매립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있고요. 요즘에 이제 엘리베이터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패드에서 다 부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소규모 주택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할 수가 없거든요. 대신에 별도의 스위치를 만들어서 엘리베이터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설비들을 미리 넣어놓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2층에도 올라오는데 또 동바리가 있어가지고요. 왜 있는 걸까요? 여기도 이제 존치 기간은 다 끝났거든요. 이제 옹벽 가까운 데는 기둥 위에서 내려온 하중은 이제 옹벽들이 다 받아주는데 슬라브가 이제 큰 면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하중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보강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혹시나 충격들이 발생했을 때 이제 하중이 너무 크면은 또 크랙이 갈 수가 있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 요 보강을 해가지고 그거를 좀 방지하려고 하는 거고요. 밑에 층에서는 보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바로 슬라브에서 바로 벽이랑 다 만나잖아요. 네네. 이제 위에 층부터는 이제 보가 없는 구조로 이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1, 2층 비교하니까 되게 느낌이 다르네요. 네, 확실히 네. 모양도 올록볼록했는데 여기는 평평하니 네. 이쁘죠? 깔끔하니? 위에 바로바로 설치해놓으면 더 예쁠 것 같네요. 네. 위로 또 올라가 보실까요? 네. 요 공간이 혹시 어떤 공간인지 아실까요? 현장을 지금 3번째 왔는데 이 공간이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도대체 이 공간은 뭐 하는 공간인가? 층간소음, 세대소음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여기입니다. 이 공간으로 소음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와닿지는 않거든요. 옛날 구조 같은 경우에는 옹벽에다가 오수배관을 다 묻어버려서 물을 쓰거나 하면은 밑에 층 사람들이 물 내려가는 소리를 바로 듣잖아요. 근데 이 공간을 별도로 둠으로써 그런 소리들이 이 공간 안에서만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대 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이런 것들이 이 공간 하나를 설치함으로써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상수도 들어가고 오수도 들어가고 아까 우리 밑에서 말씀드린 캐스케이드 보일러라는 게 이제 들어갔는데 연기들을 보낼 수 있는 그 배관도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완전 만능인 거네요. 네. 그래서 어딜 가서 설계를 하실 때 꼭 이런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을 따로 뺀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럼 그만큼 다른 방에 공간을 뺏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이걸 따로 설치하는 게 좋다. 네, 맞습니다. 금전적 손해는 조금 발생하겠지만 그 손해보다 구성원들끼리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이라든가 이런 민원 같은 경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공간이 있어야 뭔가 고장이 났을 때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안에서 살고 있는 세대 구성원이라고 생각하면 엄청 좋은 공간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제가 창호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저번 촬영 때 구멍이 뭐냐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이제 박스를 콘크리트 하설하고 뜯어낸 상태고요. 이 창 사이즈보다 양쪽에 2cm씩 열을 준다. 요 설명까지 드렸고, 그거를 이제 좀 재드리면은 요게 이제 1240이 딱 나오거든요. 1200짜리 저희 창이 들어가기 때문에 2cm, 2cm 하면 딱 124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1240이 돼야 될까? 그러게요. 딱 맞춰서 하면 되는데. 네, 딱 맞추면 딱 들어가면 제일 좋겠죠. 근데 사실 이 콘크리트라는 거 자체가 완전히 딱 정형화돼서 박스로 나오기는 좀 힘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면이 완전히 딱 고르진 않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조금 틀어지고 이쪽에서 조금 틀어졌는데 만약에 1200으로 딱 가져왔다. 그럼 사실 이 창을 끼울 수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여유 있게 그렇게 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최소한의 폭이 한 2cm씩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창하고 이 골조 사이에는 우리아폼이라는 걸 다시 쏘고
예, 쏴가지고 이제 단열 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다시 한번 하거든요. 그런 우레포 같은 거 넣고 해서 완벽하게 어쨌든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이제 작업하는 층이고요. 저 죄송한데 외줄타기 하는 것 같아요. 네, 꿀팁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꿀팁. 이렇게 이제 상부층에 와서는 철근이 이제 좀 간격이 벌어지거든요. 이럴 때 이제 어디를 밟아야 되느냐. 상부근, 하부근이 있는데 네네. 요게 이제 교차가 되잖아요. 네, 맞아요. 요 위에 철근만 밟으시면 됩니다. 밑에 철근 밟으면 안 되는 이유가 네, 있나요? 결속선 그때 배우셨잖아요. 네네. 요 결속선으로 딱 묶여 있지만 이 밑에 철근을 밟으면 요게 지금 딱 밟는 순간 얘가 풀어져 버리거든요. 아, 그래서 철근이 주저앉으면서 사고를 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요 위에 철근만 밟으셔야 그런 거를 좀 방지하실 수 있으세요. 조심조심 다녀야 되겠네요. 네, 위에만 네. 밟으면서. 예, 위에만 밟으시면 되고요. 아까 밑에 층에서 동발이 받쳐놓은 그 자국 아니냐 네네, 했던 맞아요, 예, 맞아요. 그게 지금 요겁니다. 요거. 아, 이게 그럼 이 밑에는 지금 아까 봤던 것처럼 예, 공간이 있는 거고요. 전기선들이 이 안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전기선을 연결해가지고 등을 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다 보니까 여기랑 지금 이렇게 단차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이후로는 이제 외부가 되고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안으로는 이제 내부 공간이 됩니다. 요 단차가 있어야 방수를 할 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딱 코너 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외부하고 내부는 단차가 딱 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외부랑 내부라고 하셨는데 뭔가 다르거든요, 지금 색깔이. 네네. 1층 천장에 뭐가 붙어 있었죠? 단열재. 단열재가 붙어 있었죠. 네네. 얘도 지금 똑같습니다. 외부랑 이 밑에 층은 이제 내부가 되거든요. 네, 맞아요. 외부랑 만나는 면이기 때문에 단열재를 다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긴 단열재 해놓고 단열재 안 한 모습인 거네요. 그럼 네, 밑에. 네. 여기는 단열재를 안 한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나중에 외부에는 단열재를 다시 또 설치를 합니다. 예. 저게 뭔지 사실 궁금해요. 저 하얀색 파이프가 왜 있는지 떨렁 있어서. 외부에 옹벽이 이제 다 쓸 건데요. 네네네. 그럼 비가 왔을 때 여기서 물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요거를 미리 설치를 해서 물이 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옹벽을 그냥 뚫었을 때는 사실 물 빠짐이 좀 원활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미리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작업된 거에서는 거의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다 너무 낯설어서 아직도 낯설거든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잘 갔다 왔어? 안 더워서 다행이긴 했거든요. 음. 예전에는 보철근 위를 걸었었잖아요. 근데 이번 슬람 철근 위 걷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어. 외줄타기 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달려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점이. 또 뭐가 또 재밌었어? PS? 음. 뭐 그것도 재밌었고 뭐 유로폼의 핀 있잖아요. 음. 전 사실 모자 걸어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PS 봤다고 했지. 네네. 어디서 봤어? 몇 층에서? 2층이었던 것 같아요. 2층? 2층, 네네. 자, 요게 네가 가본 2층에 대한 평면이야. 네가 본 곳이 요곳이거든. 여기 네. 이제 요 PS가 밑에 층부터 꼭대기 층까지 쭉 연결이 돼 있고, 이 PS를 통해서 무슨 배관들이 지나가느냐 하면 하수 배관도 지나가고 급수 배관도 지나가고, 그래서 건물에 들어간 모든 배관들이 거기를 통해서 이제 각 층으로 이렇게 뻗치게 되는 거야. 나중에 보수하기도 훨씬 더 쉬워지고, 그리고 소음도 많이 줄게 되고. 그래서 이 PS는 사실 꼭 필요한 공간 중에 하나야. 혹시 단열재 본 거 있었어? 네. 1층에서 1층에서 봤을 때랑 이제 다음 층에 봤을 때랑 색깔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더라고요. 단열재가 이제 밑에는 엄박 형태가 붙여져 있고 위에는 실제로 단열재라서 1층 천정에서 보면 좀 반짝반짝한 맞아요. 모양이 돼 있어. 아마 요번에 갔을 때 테라스 쪽을 봤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때? 단차도 놓는 것도 신기했고 테라스에 단열재가 들어가는구나. 왜냐하면 외부니까. 그래서 건물 전체에서 외부에 접하는 분들은 다 단열재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네가 본 곳이 여기 테라스를 본 거일 거거든. 맞아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단차가 이렇게 져 있지. 그래서 왜 단차가 져 있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테라스에서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물을 그러니까 낮춰서 여기 코너도 방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낮춰 놓는 거고, 여기 단열재 보이지?
네, 제가 본 게 그치. 요 단열재가 이제 네가 가서 현장에서 본 단열재인 거야. 테라스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물 빠지게 해놓는다고 파이프 같은 걸 넣어놨더라고요. 거기 드레인이 하나 있어. 드레인. 네. 드레인. 자, 여기 건물에 보면 이렇게 테라스들이 이렇게 있지, 그지? 네네. 여기 비가 와서 물이 고이면은 나갈 곳이 없잖아. 그래서 물을 뽑아내는, 받아서 내보내는 드레인들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3층에도 드레인이 있고 4층에도 드레인이 있고 여기 옥상에도 드레인이 있고 여기서 이제 물을 옥상에서 내려온 물들을 받아서 바깥쪽으로 소nom통을 통해서 이제 물을 뽑아내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이제 물이 다 넘치겠지, 그지? 물이 고이거나. 다음번 현장은 언제 갈 거냐면 이제 기성 검사를 해야 돼. 지금 이 현장은 기성을 한 2번 정도 나갔거든. 다음번에 가게 되면은 현장에서 공사를 한 것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건 또 기성검에서 유보를 좀 시켜야 되고. 그래서 다음번 갈 때 현장 가서 기성 검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자. 좋아요. 응? 오늘 수고했어. 네.